하수의 고도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도 처리라고 하는 것은 2차 처리에서 얻어지는 처리 수질보다 훨씬 더 나은 수질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처리를 말합니다. 보통 하수의 2차 처리는 생물학적 처리이고, 앞에서 배운 표준활성 슬러지법 등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수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질소나 인도 함께 제거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 고도 처리라고 하기는 어렵고, 고도 처리라고 하면 종래의 2차 처리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3차 처리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고도 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통 생물학적 처리를 2차 처리라고 했을 때 이 2차 처리를 개조 또는 수정하여 고도 처리의 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로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처리 수질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히 2차 처리보다 월등히 좋아지면 이를 고도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 처리를 도입하는 배경입니다. 먼저 방류 수역의 수질 환경 기준이 이제 기존의 2차 처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만약 방류 수역이 폐쇄성 수역인 경우라면 이 지역의 수질 환경 기준 이하로 처리수가 방류되어도 부영양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질소나 인 등 부영양화 유발 물질을 기준보다 훨씬 더 낮게 설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방류 수역의 이용도 향상입니다.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또 용도가 늘어나면서 또 방류 수역이 깨끗해야만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류 수역을 보다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도 처리를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수 재이용입니다. 하수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 혹은 도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 처리수 이상의 높은 수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의 고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수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이 BOD, COD, SS, TNTP인데 이들을 조합하여 먼저 잔류 SS 및 잔류 용전 유기물을 제거하는 기술, 이는 BOD, COD, SS를 보다 더 제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 다음 질소를 제거하는 기술, 그리고 인을 제거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질소와 인 모두를 제거하는 기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잔류 SS 및 잔류 용전 유기물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로 급속 여과법이 있습니다. 이미 배운 바와 같이 급속 모래 여과는 상수에서 먹는 물을 생산할 때 고온 모래로 층을 만든 후 물을 통과시켜 매우 미세한 입자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이 급속 여과법이었습니다. 이 급속 모래 여과법을 하수를 통과시키면 하수 역시 매우 깨끗한 수준의 처리수를 얻을 수 있는데, 상수의 급속 여과법이 하수에 도입되면 하수의 고도 처리 기술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수의 급속 여과는 먼저 2차 처리수를 여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여기에 상수와 마찬가지로 급속 모래 여과법을 채택합니다. 상수 모래 여과와 다른 점은 상수도의 급속 여과는 여과 속도가 120m/day, 그리고 모래의 유효경이 약 0.6mm인 반면에 하수의 급속 여과법은 여과 속도가 이보다 빠른 300m/day 이하로 더 여과 속도가 빠르고, 사용하는 모래의 유효경 역시 1 내지 2mm로 상수 모래보다는 훨씬 더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더 빨리 여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과 방식은 상향류식도 있고 하향류식도 있습니다. 또 중력식으로 여과하는 방식도 있고, 압력을 가해서 모래로 여과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모래가 움직이지 않고 물만 통과하는 고정상이 있고, 이에 비해 모래 자체가 움직이는 이동상 급속 여과법도 있습니다. 이 고정상 여과법은 상수와 마찬가지로 여과지를 만들고 모래를 충진시켜 하수를 통과시키는 반면, 연속식 사여과기는 아래 그림에 예시된 바와 같이 여과지를 만들고 그 안에 모래를 충진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2차 처리수를 여과시키면서 부유물을 걸러내고
역세척 대신에 이 모래가 움직이면서 모래를 흡입하고 세척하여 다시 주입하는 이런 모래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차이점은 고정상 여과는 어느 순간 여과를 중단하고 역세척을 실시하여 모래를 세척하는 단계가 필요한 반면에 연속식 혹은 이동상 모래 여과는 역세척이 없기 때문에, 즉 상시 모래 세척을 하기 때문에 역세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용하는 여제는 모래 이외에도 요즘에는 PE나 섬유사 등 다양해집니다. 아래 그림은 지금 섬유사, 즉 매우 가는 플라스틱 재질의 실타래를 만들어서 이 실타래로 이 촘촘한 공극을 형성한 후 2차 처리수를 여과하는 섬유사 여과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래 여제 대신에 섬유사를 씀으로써 이 섬유사의 팽창과 수축을 이용하여 여제의 간격을 조정하고 또 세척이나 유지 관리를 보다 쉽게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잔류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식 표면 여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스크 필터 혹은 섬유여제 디스크 필터 등이 있는데, 섬유 또는 디스크로 만든 매우 공극이 작은 판을 만들고 2차 처리수에 침지시켜 부압으로 이 처리수를 빨아내는 방식으로 여과하는 방식입니다. 여제 표면 여과기 표면에 붙은 찌꺼기 부유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을 가해서 공기압으로 찌꺼기 또는 부착된 슬러지를 털어내게 됩니다. 활성탄 흡착은 유기물 제거에서 항상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2차 처리수를 처리할 때 입상 활성탄 흡착법을 사용하면 처리수 중에 남아있는 난분해성 용전 유기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흡착탑 설계는 등원 흡착식 아이소썸을 사용하는데, 랭미어식이나 프로온들리식 아이소썸을 사용하여 활성탄 주입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흡착탑의 운전에는 상향유식 혹은 하향유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수를 활성탄으로 흡착할 때의 설계 기준은 수리학적 부하량으로서 1제곱미터당 2 내지 3.3 리터/초 이상으로 통과시키고, 활성탄층의 두께는 최소 3m 이상, 보통 4 내지 4.5 내지 6m 이상으로 매우 층을 두껍게 한 후 2차 처리수를 통과하여 유기물을 착 제거하게 됩니다.